오늘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하루의 건강을 충전해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건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건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국내 대사증후군 환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사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한꺼번에 몰고 오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하지만 이 증상이 실제로 있는 걸 인식을 못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리 없이 현대인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올바른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한건희 선생님과 함께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을 괴롭히는 많은 만성 질환들이 있는데요. 최근 이 대사증후군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대사증후군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질병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 대사증후군은 이제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 꼽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부 비만, 이상 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을 한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상 지질혈증의 경우에는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5가지 말씀드린 질병 중에 3가지의 확인이 되시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에서 원인을 잘 모르는 다양한 질병들이 마구 나타났을 때 그때 그래서 잘 원인을 모르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증후군 X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199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사증후군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기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사증후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비만, 고혈압 같은 이런 심각한 질환들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만성 질환들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발병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대사증후군의 핵심 원인은 사실은 복부 비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복부 비만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이 큰 원인이 되겠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이제 인슐린이 췌장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져도 이것들이 근육이나 이쪽으로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인슐린이란 재료는 많은데 혹은 혈당이란 재료는 많은데 이걸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슐린이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여러 가지 염분과 수분 농도가 증가해서 고혈압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유도해서 복부 비만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만을 유발을 하고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상 지질혈증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밝혀진 요인으로는 이제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교감신경 활성의 증가,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신체 활동 감소, 저체중 출산 등이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비만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대사증후군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발병 추세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또 특별히 자주 발병하는 연령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약 7,500만 명. 성인의 35% 이상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22에서 30% 정도까지 발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요. 60세 이상에서 보통 최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대사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 있나요, 선생님? 이 대사증후군의 문제점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아예 없고요. 혹시나 대사증후군을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있는데 이 고혈압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 당뇨 등에 의해서 고혈당이나 식후에 이렇게 식은땀이 난다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저희가 볼 수 있는 증상은 사실은 비만, 배가 나온 증상이 네. 예, 증상이라고 그렇군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은 좀 없는 경우라고 하니까 사실 본인이 대사증후 환자인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겠어요. 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본인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을 때 거기서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좀 배가 나왔구나, 내가 좀 살쪘구나라는 정도로 인식만 하고 계시다가 병원에서 검사 후에 알게 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도 대사증후군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대사증후군을 판정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 아까 복부 비만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90cm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바지를 35인치 이상 입으시거나 남성의 경우는요. 네네. 여성은 32인치 이상 바지를 입으시는 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보통 높은 혈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높은 혈압이 130, 낮은 혈압이 85보다 높게 나오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공복 혈당은 이제 8시간 공복을 한 후에 당을 쟀을 때 100 이상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중성지방이나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이제 이거는 병원에서 보실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중성지방은 150mg 이상, HDL이라고 불리는 고밀도 지단백은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일 경우에 진단이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3가지가 확인이 되시면 대사증후군 진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비만과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그 단순 비만 같은 경우에는 팔에 살이 찌거나 아니면 뭐 허벅지에 살이 찌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 비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만 나오거나 혹은 다른 데 살이 있는데 배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 비만과 복부 비만을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뭐 당뇨나 비만 같은 질환 모두 합병증이 참 무섭잖아요. 특히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합병증도 굉장히 많고 또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조사를 통계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1위가 악성신생물, 암이죠. 네.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6위까지 보시면 당뇨병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1, 2, 4, 6 이렇게 4가지가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사망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네요. 네. 네.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대사증후군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도 꼽히는 거죠. 대사증후군 환자를 13년 동안 길게 이제 그 추적 검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포함하는 심뇌혈관 질환이 약 2배가량, 일반인보다 2배가량 높아지는 것을 보였고요.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이 심뇌혈관으로 인한 사망률도 역시 이런 질환이 발생하는 뿐만 아니라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약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심뇌혈관 질환 외에 또 어떤 질병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당뇨를 직접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당뇨가 대사증후군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대사증후군이 당뇨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인해서 신장 혈관이 위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콩팥도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만성 콩팥병 등의 신장 질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콩팥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외에 또 어떤 병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복부 비만 자체가 암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결장이나 직장, 흔히 대장암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대장암은 분명하게 증가를 시키게 되어 있고요. 이게 한 1.34배 정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동양인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을 많이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유방암이나 뭐 이런 암과도 연관성이 있고 췌장암도 연관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관련 질병이 너무나도 많고요. 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위험한 질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사증후군의 치료만 잘해도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환의 어떤 발병 위험을 좀 낮출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진단 기준 자체가 고혈압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고혈압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당뇨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전 단계 분들에 대한 것이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한다는 것은 결국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치료를 하게 되면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합병증이 향후 발생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대사증후군 여러 질환의 어떤 집합체인 만큼 빠른 치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사증후군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선생님?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치료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복부 비만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고지혈증 인자나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주의를 하는 생활 습관 개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개선에 효과가 없을 때는 저희가 약물 치료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약물 치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고 또 약물에 대한 어떤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선생님? 그 대사증후군 진단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사실은 거의 안 하는 경우고요. 대사증후군이 이미 진행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고혈압, 당뇨 약물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개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비교적 젊을 때 치료를 하실수록 그 약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오시게 되면 약을 굉장히 오래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이런 약들은 오래 쓰려고 만든 약들이고 네. 부작용도 대부분 다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환자가 고혈압이 있는 경우 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약을 먹어서 혈압을 정상화하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리와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 대사증후군은 완치가 가능할까요? 네, 완치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치료법대로 관리를 하시고 복부 둘레를 줄이시고 혈압을 낮추고 고지혈증 관리를 해서 진단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그게 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자, 첫 번째 질문 좀 살펴볼까요? 커피는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와, 사실 네. 커피 드시는 분들 워낙 많잖아요. 네. 이거 조금 오면은 좀 걱정되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은 오! 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은 제가 말씀드린 오에 대한 커피는 믹스 커피입니다. 그래서 믹스 커피에 들어있는 설탕 성분 그리고 이제 프림 성분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도 하루에 이제 5잔 이상 드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올린다고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한 잔만 드셔도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 잔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단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드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거 좀 많이 드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잔 혹은 5잔. 그러니까 뭐 카페인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잔을 말씀드리는데요. 3잔까지 드시는 경우에는 그 아메리카노 자체에 커피에 좋은 성분인 폴리페놀 때문에 대사증후군에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믹스커피는 분명하게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성을 높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탕과 프림이 있는 믹스커피는 좀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다. 올까요? 네, 이것은 옵니다. 네, 이게 이제 불면 자체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그 행동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 저희가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올라가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가 되고요. 교감신경이 올라가시는 분들한테서 대사가 잘못되는 여러 가지 모든 당이나 혈압이나 이런 대사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시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비만이 아닐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은 없다. 예, 이것은 X. X가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비만인 경우는 저희가 단순 비만이랑 복부 비만으로 나눌 수가 있고, 네. 단순 비만이 아니고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비만을 아예 떼어놓고 생각을 해봐도 4가지 진단 기준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2가지. 이 중에서 3가지가 포함이 되시면 그것도 대사증후군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만이 없다고 완전 안심을 할 수 없지만 비교적 비만이 없는 분들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비만이 있는 분들은 대사증후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질병은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의 길일 텐데요. 이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좀 예방이 가능한 거죠, 선생님? 네네. 예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적절한 식습관이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하고요. 탄수화물이 아주 복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네. 그래서 특히나 탄수화물 중에서도
가루로 만든 음식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나 쌀가루 등으로 만든 음식들은 복부 비만이 굉장히 그냥 치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인스턴트 식품, 그다음에 지방이 많은 음식, 그중에서도 트랜스 지방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고 네. 싱겁게 드시고 미네랄과 식이섬유 예, 이것도 중요하고요. 건강식이네요. 네, 건강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운동은 일주일에 30분 이상, 150분,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그러니까 5일 정도 쭉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볍게 걷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약간 땀이 벨 정도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현재도 대사증후군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대사증후군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사증후군은 골든 타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잘 받으시다가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다라고 그 결과지에 적혀 나오는 순간부터 관리를 하시게 되면 빠른 완치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눈에 보이는 증상은 없지만 우리 몸에 웅크리고 있어서 몸속에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미리미리 예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건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